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여 전국 거리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이 운동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모범적인 평화 시위였다. 그러나 일제는 시위에 참가한 민간인들을 가차없이 체포했고 그들을 상대로 기괴하고 잔인한 고문과 사륙을 자행했다. 일본 제국이 한국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고문 중 대표적인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성기의 잔인한 고문을 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환을 바늘로 찌르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황소의 생식기를 뽑아 날린 쇠존매였는데 이것을 물에 불려 부피를 키운 후 여성 음부에 삽입시켜 고문하였다. 이러한 성고문은 그야말로 죽음 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었다. 일본 제국은 유독 성고문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피해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언론과 대중의 눈을 피하기 쉬워서였다. 일본 제국은 애국운동에 나선 여성들을 붙잡아 과학적이고 변태적인 성고문을 마음껏 벌였다. 대한애국부인회 회원 이자경 여사가 당한 주짓틀기는 나체로 세워놓고 먼저 대바늘로 온 몸과 손톱 밑을 찌른 후 다시 의자에 앉히고 다리 사이에 주짓대를 끼워서 엇비슷하게 트는 고문으로 이것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만큼 끔찍한 후유증을 남겼다. 공중전은 두 팔을 등 뒤로 젖힌 후 두 손목을 허리와 함께 묶고 두 팔과 등허리 사이로 나무 막대를 가로질러 깨어 넣은 다음 나무 막대의 양끝에 밧줄을 매어 천장에 매달아 놓고 때리는 고문이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받았던 해전 고문은 의자에 앉힌 사람의 머리를 등받이 뒤로 젖히게 해서 묶어두고 얼굴에다 고춧가루 물을 부어 코를 통해서 폐로 흘러가게 하는 고문이었다. 몸 안의 폐와 장기들이 망가져 평생 후유증을 남기는 잔인한 방식이었다. 3면에 날카로운 못이 박혀있는 좁은 상자 안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마구 흔들어 고통을 가하면서 심문하는 고문 방법이었다. 한국인 정옥순 씨는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일본군 3명에게 강간당했다. 그 후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끌려갔는데 그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끌려온 한국 여성들이 모여있었다. 칼을 찬 한 군인이 군인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라고 물었다. 그때 손을 들지 않은 15명의 여성은 본보기로 바로 죽임을 당했다. 군인이 한 여성의 머리와 발을 잡아 못 박은 판자 위에 굴렸다. 분수처럼 피가 솟고 살덩이가 모판에 너덜거렸다. 일본 군인들은 모판 위에서 죽은 여성의 목을 쳐 떨어뜨렸다. 여성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본 중대장은 위안부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운다고 했다. 군인들은 죽은 여성의 머리를 가마에 넣어 삶았다. 그리고 그 국물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무려 800만 명의 죄 없는 한국인들이 희생당했다. 비슷한 시기 납치가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는데 돌력에는 이렇게 써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를 반복한다. 지금의 독일은 과거의 나치를 기억하고 사과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 제국을 기억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다. 현재 기시다 내각 21명의 구성원 중 18명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우익단체 출신이다. 기시다 또한 전쟁 범죄자들을 추모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며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제국의 악행이 세계에 알려져야 할 살아있는 사람을 통나무라는 뜻을 가진 마루타라고 부르며 인체 실험을 통해 생화학 무기와 의료기술을 연구한 731 부대와 이시의 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예전부터 인류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적의 식수원의 곰팡이나 시체를 풀고 병에 걸린 사체를 투석기로 적군의 성 안쪽으로 날렸으며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프랑스와 싸울 때는 프랑스를 돕는 인디언 추장에게 천연두 감염자의 분비물이 묻은 담요를 선물하여 전투에서 승리한 일 등 꾸준히 역사 속에서 생화학 무기는 등장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생화학 무기의 확산과 살상 능력이 엄청나졌고 피해 규모 역시 대단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화학 무기 경쟁을 벌이며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 사망자 중 약 130만 명 정도가 화학 무기로 사망했으며 군인뿐만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근처 도시도 덮쳐 민간인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최대 3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제네바에 모여 생화학 무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뜻을 모았고 제네바 의정서라고 불리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생산, 보유, 이동은 허용하고 사용만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며 대량 학살이 가능한 이 무기를 손쉽게 포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이시 시로에게는 금지 조약을 보고 오히려 강대국들이 모여 금지할 정도면 대단한 무기임에 틀림없다. 빨리 연구를 해야 되겠군이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1940년 731 부대로 본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주로 중국인 포로나 반일투쟁인들이 선택되었고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몽골, 러시아, 미국의 포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냥 산채로 배를 가르고 두개골을 절단하며 다리를 잘라 다른 사람의 팔에 붙이는 등의 해부와 수술은 기본이고 정합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안구가 튀어나오고 장기가 항문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압력을 떨어뜨려 보거나 죽을 때까지 거꾸로 매달고 무거운 물건으로 짓눌렀습니다. 또 인체의 수분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고속회전기구인 원심분리기에 넣고 죽을 때까지 회전시켰으며 소련과의 전쟁을 대비해 동상 연구도 했는데 한겨울에 외부로 수감자들을 데리고 가서 팔에 주기적으로 물을 흠뻑 적신 채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동상을 입은 사람들을 불에 지지고 끓는 물에 넣거나 문지르는 등 여러 실험을 통해 37도 정도의 온수에 담그는 치료법을 발견해냈습니다. 일본군이 점령하지 않은 중국 지역에 감염시킨 벼룩을 도자기에 담아 비행기로 퍼뜨리고 패스트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세균을 도시의 우물 습지 및 집에 퍼뜨렸으며 균을 넣은 과자를 지역 주민에게 배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패스트와 콜레라 탄저병 그리고 각종 전염병으로 최소 50만 명 이상의 중국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한 실험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모성애 실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를 방에 가둬놓고 바닥의 온도를 계속 높이면 과연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려고 자신의 위에 아이를 둘 것인지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밟고 올라설 것인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945년까지 실험실 내에서만 3,0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은 연구들이 계속되다 소련이 만주를 침공하면서 위협을 느낀 731 부대는 모든 시설과 피실험자들을 죽여버리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폭탄을 맞고 항복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건강한 인간에게 병원체를 보유한 진드기를 빻아 넣어 만든 식염 수유제를 주사해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시킨다. 발병으로부터 5일 이내에 산 사람으로부터 내장을 적출, 병원체가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산채로 해부한다. 아이들도 콜레라균이 묻은 사탕을 나눠주고 병에 대해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태어난 지 단 3일 된 신생아까지 실험 대상으로 여겼는데요. 그는 동상 실험으로 수많은 신생아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말뚝에 묶어가지고 고정시킨 다음에 한적균 폭탄을 터뜨렸어요.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미국이 인체 실험 정보를 얻기 위해 이시 시로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시 시로와 731 부대 관계자들을 전범으로 재판에 나오게 하진 않을 겁니다. 메가더는 미국의 연구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시 시로를 재판에서 아예 제외시켰던 겁니다. 미국은 이시 시로에게 약 25만 엔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당시 공무원의 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시 시로를
일본을 미국 육군 기지로 데려가 세균 무기 개발을 하는 실험소의 고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일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서 병원까지 개업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731 부대원들도 의학 관련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결국 미국의 이익 앞에 731 부대원들은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대가로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731 부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 연구원들은 1950년 일본 혈액은행을 창설해 한국에서 6.25 전쟁 중인 미군에게 혈액을 팔아 큰 돈을 벌어들였고 1964년 미도리 주지 한국명 일본 녹십자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했으며 일본 의료계의 원로이자 거물로 활동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731 부대장 이시이 시로의 직속 상관이자 후원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다져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1948년 11월 25명의 A급 전범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16명은 동신형을, 2명은 20년형과 7년형을 타형 선고를 받은 건 단 7명. 노부스케가 총리직에 오르고 1년이 좀 지난 동신형을 선고받은 A급 전범 전원이 감형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 찾아온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른 이념으로 대립하게 된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을 했죠.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이 국제적인 전범 국가라는 거였죠. 미국은 일본이 국제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힘을 보태려면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둔하던 연합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의 주권을 돌려주게 되죠. 전범들도 이때 모두 파면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은 전범들의 잔혹함을 드러내며 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B급 전범은 물론이고 A급 전범도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고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전쟁 학살자들은 버젓이 정치계에 진출해서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부 역사가들은 일본의 이런 태도가 전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역사적인 평가를 합니다. 1940년 중국의 노동한 지역에서 흑사병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게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진행한 일본군에 얼마나 많은 피를 빼내야 사망에 이르는지 알아보는 실험. 혈액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해서 사람의 피 대신 말의 피를 뽑아 사람 몸에 주입해보고 흑음물, 물, 공기 등을 사람의 몸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피격으로 숨진 고 아베 일본 총리는 731이라고 적힌 기체에서 기념 사진도 찍었는데요. 우연이라기에는 명백한 도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미국이 731 부대의 자료를 가져간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8년 세계 미군 기지 중엔 처음으로 한국 오산 기지에 탄저균 실험 시설을 갖췄고요. 왜 실험지가 미국 본토가 아닌 우리나라였을까요? 위험한 생물학 시료를 미국 본토가 아닌 곳에서 분석 실험이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기에는 한국이 가장 우호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건 실험이 가능하다. 이 균은 감염 직후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80%가 사망할 만큼 강력한 위력을 지니는데요. 만약에 서울에 탄저균 2kg이 살포된다면 무려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됩니다. 세계 강대국이라는 깡패들은 주제넘는 욕심으로 잘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 그 나라를 뺏고 식민지 노예로 만들었다. 약탈자의 다름 아닌 것을 자기들끼리는 정복이라며 그럴듯한 멋진 말을 갖다 붙이고 그 정복하는 인간들이 침략을 당하는 인간들보다 더 위대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이기심 하나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다 먹지도 못할 욕심을 부리며 빼앗았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등등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구를 더 오래 쓰고 지금의 기후위기도 먼 미래의 일이었을지 모른다. 무기를 팔아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인간들이 같은 인간들을 파괴하며 그 대가로 돈을 벌고 자기 상처에는 펄쩍펄쩍 뛰면서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사이코패스 같은 이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킨 자는 죽지 않으나 죄 없이 그 나라의 국민이었던 사람들이 대신 전장에 나가 귀한 목숨을 버렸다. 인간들은 왜 그러고 살까? 왜 욕심이 끝도 없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지배한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들, 인생 2번 사는 거 아닌데 한낱 인간이라는 게 서로 다를 게 없는 것을 왜 그러고 살까? 서방의 강대국들이 약탈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 또한 못된 짓만 먼저 배워서 여기저기 들쑤시며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침략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몇몇 인간들의 코 묻은 돈 때문에 나라 통째가 일본의 손아귀에 쉽게 넘어갔다. 일본의 만행은 가히 엽기적이고 흉측했다. 잔인하고 엽기적으로 사람들을 학살했다. 일본과 미국의 전쟁은 나쁜 놈과 나쁜 놈끼리의 싸움이었다. 어찌되었든 일본이 시비를 걸고 미국이 핵폭탄으로 일본의 아구리를 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식민지 하에 살면서 흑인 노예들이 팔려와서 정착하면서 태어났을 뿐인데 노예의 신분이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또한 일본의 소국으로서 우리는 태어났을 뿐인데 일본의 노예로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자체도 죄악이지만 그 피해 국가의 국민들을 어떻게 학살했는지를 보면 더럽고 추잡하고 변태스럽다. 일본이 패망하고 도쿄에서 열린 전범 재판은 세계를 향한 또 하나의 기만 쇼일 뿐이었다. 누가 누굴 심판하는가? 미국도 지들이 잘한 게 있어야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것이지. 지들도 다른 여러 나라 침략하고 뺏고 노예 삼았으면서 누가 누굴 수사하고 재판하겠느냔 말이다. 온갖 악랄함으로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을 학살해놓고 그 일본 전범들은 잘도 빠져나갔다. 마루타로 유명한 731 부대 또한 그 온갖 미친 짓의 처벌은커녕 미국에게 실험 결과 자료 등을 팔아넘김으로써 그들 목숨 부지하고 오히려 돈까지 받으면서 아주 살판나게 선수를 누리고 죽었다. 미국 또한 그 실험 결과가 욕심이 나서 짐승만도 못한 일본인들과 뒷거래를 하며 그들을 비호하였다. 그러한 미국의 비호 아래 일본의 학살자들은 처벌을 벗어나고 정치계에 들어와 지금의 일본의 주세력이 되어 일본을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 친일파들
자들도 숙청되지 않고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일본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더러운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계와 관료사회 등에 깊숙이 숨어들어 뿌리내리며 지금의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기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이기주의적인 셈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은 만일 역사가 바뀌어서 일본은 전쟁의 대가로 가난해지고 북한이 만약 남한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면 기꺼이 친북파가 되어서 김씨 부자들에게 꼬랑지를 흔들었을지 모르는 인간들이다. 그 이기주의자 친일파들은 어느 국가가 좋아서 신념처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생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가 자명하게 있는데도 당신은 친일파가 아니고서야 이런 미국과 일본을 왜 좋아해야 하며 왜 우린 그들의 밑으로 기어들어가야 하는가? 그들이 그렇게 실제로는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대중에게 자신들이 못된 짓을 한다고 밝혔겠는가? 당연히 미국 덕분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다고 말했을 것이며, 욕심 때문에 약탈하고 침략했던 일본은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못살게 굴어놓고는 자기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고 한다. 지금의 뉴라이트가 이 가해자들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여서 신봉을 한다는 거지.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가 바보같이 농사짓고 가난하게 살고 있을 때 일본은 훨씬 앞서가는 똑똑한 문명 속에 살고 있었다고. 그러한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조선이 워낙 못났기에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거짓골을 면치 못했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마치 구세주나 되는 마냥 우리를 구해준 것이라며 칭송하기 바쁘다. 이런 인간들의 내면이 무엇인 줄 아는가? 위에 말한 주장들을 사실이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부하는 것이다. 자신들은 마루타로 희생되지 않았기에 고통스러운 한거보다는 체면을 버리고 힘센 쪽에 붙어 살던 양아치 핏줄이었기 때문에 그 추잡한 방법으로 목숨을 부지했던 것뿐인데, 그 극악한 이기주의자들이 자신들만 살면 남이야 죽던 말던 상관없다는 버러지만도 못한 생각들로 일본과 미국의 가해자 입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이다. 지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제 스스로 일어서서 주권의식을 가질 생각은 안 하고 거머리 마냥 여기저기 붙어서 기생만 하며 살려고 할까?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다 잘했을 순 없다. 내가 태어난 나라라고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싫다며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고, 허구한 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국가를 모국이라 부른다. 아무리 내가 태어난 나라가 싫어도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마치 자신의 부모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다 하여 이웃집 잘 사는 아주머니에게 가서 엄마 하고 아양을 떠는 꼴이다. 얼마나 양심 없고 민망한 짓인가? 그러나 이민을 가서 산다는 것도 대한민국이라는 자신의 모국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에 가서도 그나마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민을 갔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한순간 주권이 사라진다면 그 개인이 외국에 나가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나라를 잃은 사람을 어느 타국에서 안전하고 따스하게 맞아줄 거라 생각하는가? 부모 일은 뒷백 하나 전혀 없는 고아 취급을 하며 함부로 대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동료도 부모도 팔아먹을 수 있는 이 이기주의자들이 힘센 쪽에 딸랑이 노릇을 하는 것은 자신의 엄마를 버리고 이웃 아줌마에게 가서 자기 집의 보물을 훔쳐와서 상납하며 자식을 삼아달라고 아양을 떠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이웃집 아줌마도 손에 얻을 것을 다 얻고 난 후에는 그 남의 자식이 자신의 아이처럼 귀하게 여겨질 거라 생각하는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당장 내다버려도 될 존재 아닌가? 내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못났어도 내가 그런 못난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받아들이며 더욱 힘써서 내 나라를 일으키고 바로 세우면 되는 것이다. 지만 쏙 빠져나가서 남 앞에서 아양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 멋져 보이고 당당해 보이는가? 뉴라이트들이 그럴듯한 미사 요구를 온갖 갖다 붙여서 일본을 찬양하고 식민지를 일본 대신 정당화해준다 한들, 그 뉴라이트들은 그런 나팔수의 이용가치가 끝나면 똑같이 일본의 개돼지 취급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아무리 자신의 모국이 싫어 죽겠어도 그 자신은 이 나라의 핏줄인 것이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그렇게 좋아서 기꺼이 식민지 국민이 되고 싶다면 혼자 가라. 일본에 가서 일본 놈들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발도 닦아주고 하면서 그들 밑에서 꼬붕이나 하면서 살아라. 대한민국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일본 찬양이나 하지 말고 자신을 낳아준 어미를 버리고 가는 파렴치한 페류나 같으니라고. 아무리 멋진 말로 자신들을 포장해봐라. 그 포장이 덮어지기나 하는지. 미국 또한 자신들이 강대국이라 하여 자신들의 맘대로 자기보다 힘이 세질 것 같은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밑에 똘마니 국가들에게 그 규정된 적을 강제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자신의 국가의 국민들을 포로 삼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흉악범 국가도 포용하고 거래하는 나라인데, 그런 미국이라는 국가가 멋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가? 또한 우리나라의 언론은 철저히 길들여지고 이기주의적인 강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언론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그저 힘세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라. 미국이 싫어한다고 덩달아 아무 연고도 없이 함부로 남의 나라를 미워하지도 마라. 우리에게 도움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어리석은 인간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을 욕심에 눈이 멀어 고귀한 생명의 가치도 못 알아보고 결국 다 죽고 말 인류 멸망으로 돌진하는 미친 사이코패스들이다. 깨어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 미국도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그 노인들이 또 나서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윗돌이 자리를 안 비키고 있는 것이겠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겁박하고 약탈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짐승의 세계에서나 어울리는 것이다.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동물이 되기 위해서 학문을 닦고 지성을 겸비하는 것일진데 그 지성에 있어서 가장 멀리할 것이 바로 짐승의 본능인 것이다.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들이 권력만 가졌을 뿐이지 어디 하나 특출나게 잘나 보이거나 위대해 보이는 게 하나 없는 그들을 보면 그들이 만약 권력이 없었다면 길거리에서 잡혀갈 시정잡배와 사이코패스들이 아닐까 싶다. 그들에게 그 권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거지 옷을 입히면 거지일 뿐이고 작업복을 입혀놓으면 똑같은 노동자일 뿐이다. 그런 놈들이 누구에게 훈수를 두며 누굴 가르치고 누굴 장악하겠는가? 철없는 노인네들 같으니라고.